자, 여기는 뭐 초반부터 이걸 꽉 잡고 해야 돼 이런 건 없어. 그냥 쭉 나열된 정보들이고 산화가 뭔지, 환원이 뭔지 이런 걸 정리하는 시간인데요. 간단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먼저 좀 정리하면 산화와 환원은 산소 기준으로 첫 번째 산소의 이동 기준으로 정하는 기준이 하나 있고요. 산소랑 결합되는 물질이 산화된다 라고 표현하고요. 산소가 떨어져 나가는 물질을 환원되고 있다 라고 표현해요. 두 번째로는 전자입니다. 전자가 떨어져 나가는 게 산화된다 라고 표현하고요. 전자가 달라붙고 있는 놈을 환원된다 라고 표현해요. 둘이 정반대죠. 정반대죠. 이 정도가 일단 첫 번째 나와 있는 산화, 환원의 정의입니다. 그 책을 통해서 우리 뭘 볼 거냐면 그 얘들을 좀 보게 될 거예요. 얘들. 산화의 얘와 환원의 얘를 좀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간단한 얘기 볼게요. 이거 산화 구리야. 솔리드 상태입니다. 솔리드 상태라도 구리 이온과 산화 이온이 서로 이온 결합하고 있는 거죠. 이온이야. 이온 상태로 결합되어 있는 거야. 이게 탄소를 만나. 탄소는 어떻게 공급하냐면 코크스 가루라는 가루를 공급하면 탄소 가루를 공급할 수 있어. 이게 나오죠? 코크스. 이게 탄소야.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코크스가 이 산소를 뜯어와. 그럼 탄소가 산소를 뜯어왔으니까 저 탄소가 산소를 얻는 물질이니까 얘가 산소를 뜯어와서 이산화탄소가 되었을 때 네가 산소를 가져왔네? 산화됐네? 라고 표현하는 거야. 반대로 산소를 뺏긴 놈은 누구야? 산화구리죠. 산화구리가 구리가 되면서 산소를 뺏겼으니까 너는 산소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환원됐네? 라고 표현하는 거야. 간단하죠? 자, 잘 봐. 그리고 얘가 산소를 잃어버리려면 누군가 산소를 가져가야만 해. 가져갈 놈이 나타나지 않으면 산소를 잃어버릴 수 없어. 반대로 내가 산소를 가져가려면 누군가 산소를 버려야 돼. 다시 말해서 산화가 일어나려면 환원이 일어나야 되고 환원이 일어나려면 산화도 동시에 일어나야만 합니다. 산화만 일어나는 반응식, 환원만 일어나는 반응식 따위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야. 좀 어려운 말로 이거 뭐라 한다? 산화, 환원 반응의 동시성이라고 말합니다. 동시성. 산화하는 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철의 재련 과정에서 이 산화, 환원 반응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산화철이 얘죠. Fe2O3가 산화철이고요. 여기다 코크스를 집어넣으면 순수한 철만 빠져나옵니다. 산소를 잃어버렸죠? 환원이고요. 산소를 가져간 놈이 코크스니까 얘가 산화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간단한 이해가 됩니다. 중간 과정은 생략합시다. 누가 산화고 누가 환원인지. 이건 옛날에 우리가 철의 재련 과정에서 나왔던 화학 반응식인데 한 번 더 정리해주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런 게 있었어. 이렇게 해서 산소를 뜯어내는 거야. 중요한 건 여기서 산화가 누가 산화되고 누가 환원되는지를 찾을 수 있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방금 말한 기과 누군가 산화되려면 누가 환원되어야만 한다. 산화하는 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야만 한다. 동시성을 얘기한 겁니다. 두 번째, 전자의 이동을 가지고도 산화, 환원 반응을 정의할 수 있죠. 전자를 잃어버리는 게 산화고요. 전자를 얻는 게 환원이야. 금속은 전자를 어떻게 하고 싶어 하죠? 버리고 싶어 하나요? 얻고 싶어 하나요? 금속은. 버리고 싶어 해. 금속이 전자를 막 버리니까 버린 전자가 막 돌아다니면서 반짝반짝반짝반짝 거리는 거야. 금속의 광택이 나타나는 이유가 전자 때문인 겁니다. 그럼 금속은 대부분 뭐 한다는 거야? 전자를 버려서 산화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속이 녹슬었어! 이걸 다른 말로 산화됐네? 라고 표현하는 거야. 금속이 철이 산화됐어. 철이 녹슬었어. 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인 거죠. 여기 나트륨 원자가 있습니다. 염소 기체가 있어요. 이건 이온이 아니죠. 원자하고 기체니까 분자잖아. 원자와 분자니까
이온이 아니야? 근데 둘이 만나면 어떻게 돼? 얘는 전자를 버리고 싶고 얘는 전자를 얻고 싶잖아. 오케이, 찰떡궁합이야. 전자를 줍니다. 전자를 젖히는 나트륨 플러스가 이렇게 되고요. 얘는 전자 받아서 Cl-2개가 만들어지는 거야. 전자를 줬으니까 얘는 산화된 거고 얘는 전자를 받았으니까 환원된 겁니다. 누가 산화고 누가 환원된 건지를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 뭘 할 수 있어야 돼? 나중에 이거 안 줍니다. 안 주고 NaCl이 되었다. NA랑 Cl 만나서 NaCl이 되었네. 전자 어딨지? 이러면 안 돼요. 전자를 잃어서 여기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되어 있다는 걸 안 써 있더라도 찾아서 쓸 수 있어야 돼. 제가 전자를 잃었네. 전자 얻어갔네. 라고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좀 다른 관점에서 좀 볼게요. 봐봐. 무슨 말이냐면 메테인을 태웁니다. 연소 반응이야. 메탄가스를 태우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지죠. 그걸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 그 메테인은 산소랑 결합했으니까 산화된 거죠. 그럼 누가 환원된 거지? 얘는 산화된 게 확실하죠. 누가 환원된 거지? 산소가 환원된 겁니다. 산소는 이 산소 분자는 자기가 결합하면서 쟤를 산화시켰죠. 누군가 환원돼야 될 거 아니야? 자기가 환원된 거야. 이런 경우에. 좀 이상하죠? 어떤 또 다른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좀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잘 봐. 요 탄소에 주목하고요. 여기 산소에 주목해봐. 요 탄소는 수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큽니다. 그래서 전자가 자기 쪽으로 치우쳐져 있어. 맞죠? 근데 반응이 끝나고 나니까 산소랑 결합했죠. 산소님은 저보다 전기 음성도가 더 크시죠. 전자를 뺏긴 모양새로 바뀐 거야. 전자를 끌어오던 모양새에서 반응이 끝나니까 전자를 뺏기는 모양새로 바뀐 거니까 전자를 잃은 셈이 되는 겁니다. 탄소는 전자를 잃은 셈이 되는 거니까 뭐다? 산화된 거야. 그래서 탄소가 포함된 물질이 산화된 겁니다. 반대로 이 산소는 둘이 동등한 전기 음성도를 갖고 있으니까 전자쌍의 치우침이 없어요. 근데 변화되고 나니까 어때요? 이산화탄소가 되니까 전자를 끌어왔죠. 전자를 가져왔으니까 환원됐네. 맞죠? 산소가 전자를 갖고 왔으니까 환원된 거잖아. 그래서 산소가 환원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산소 있죠. 산소가 수소랑 만나고 있잖아. 이 산소도 마찬가지로 전자를 끌어오죠. 환원된 겁니다. 어떤 산소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산소가 환원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전기 음성도라는 관점으로 이제 살펴본 겁니다. 전기 음성도란 전자쌍을 끌어오는 힘을 말해요. 암기법 있었죠? 전기 음성도가 제일 큰 놈이 F, 그 다음 큰 놈이 O, 그 다음 큰 놈이 N이죠. 여보세요? 전자 갖고 그랬지? 폰의 법칙입니다. 폰, no 폰? 4.0, 3.5, 3.0이었죠. 전기음성도가 4.0부터 3.5, 3.0으로 정리가 되어 썼습니다. 저번 시험입니다. 저저번 시험입니다. 전기음성도의 관점으로 전자쌍을 끌어오고 끌려가고를 통해서 산화환원을 또 정의할 수 있어. 다시 말해서 완벽하게 뺏기지 않더라도 산화환원을 정의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하는 거야. 좀 치우침만 발생해도 난 산화된 거야. 뺏길 것 같아. 그죠? 산화된 거야. 가져갈 것 같아. 환원된 거야, 제가. 이게 약간 치우침만 있어도 산화되고 환원된 겁니다. 자, 같은 내용입니다. 마그네슘이 산소랑 만나서 산화 마그네슘이 될 때 얘가 얘한테 전자를 주니까 얘는 산화된 거고 얘는 전자를 받았으니까 산소가 환원된 겁니다. 전자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질이 바뀐 거죠. 어렵지 않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끝났고요. 이제 여기 볼게요.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날 때 1번은 다 했고요. 금속의 이온화 경향을 볼 건데 쌤이 단톡방에다가 그거 올려줬나? 못 봤나? 쌤이 노래 불러주면 싫어하니까 틀어줄게요. 한번 두고 가야지. 칼카나마 아라철리 주남수고 수은백금
반응성이 크면 이온이 되고 반응성이 작으면 석출이 되지. 볼게요. 칼카나마 아라 천리 준합수구 수은 백금 반응성이 이쪽이 큰 거고요. 전자 버려서 이온 되죠? 전자 못 버리니까 석출이 되지. 화음 나온 거예요, 방금. 그만해! 그래서 요 노래로 쌤은 암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쓸 수 있어야 돼. 요 힘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힘의 관계를 알아야 지금부터 설명하는 모든 실험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 거야. 고1 때 나왔던 내용이에요. 고1 때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실험이 그대로 나와. 똑같아요. 여긴 다를 게 진짜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똑같이 나오는데 자, 요거를 암기하고 있으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주로 이제 구리가 나와. 구리가 전자를 버려서 두 개의 전자를 버려서 구리 이온 상태로 존재합니다. 구리가 이온 상태로 존재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전자를 왜 버릴까?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를 버린 거야.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전에 되게 불안해. 엄청 불안한데 전자를 탕탕 버리고 나니까 엄청 안정적으로 변해서 꿈을 이뤘다. 옥텟 규칙을 만족했다는 건 물질이 안정해지면서 꿈을 이뤘다고 표현해요. 구리가 꿈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거야. 전자를 버리고. 이 전체로 봤을 때 어때요? 약간 뒤쪽에 있으니까 약간 쪼렙이야. 그죠? 쪼렙인데 전자를 버리고 막 살아가는 거야. 이게 평온한 나날을 보내던 두둥. 누가 나타나? 이 아연님이 나타나죠. 아연님이 나타나시면 아연이 구리보다 우리가 6단계인가 7단계인가 훨씬 더 반응성이 크신 놈이야. 그죠? 얘가 풍 들어오고 얘는 원자 상태로 퉁 들어온단 말이야. 꿈을 이루지 못한 상태로 풍 들어와. 그런데 자기보다 훨씬 쪼렙인 녀석이 이미 전자를 버리고 살아가고 있네. 그 꼴을 봐, 못 봐? 못 봐. 어떻게 해? 불러? 구리 이온 이리오연 어머 전자를 버리고 꿈을 이루고 있네. 죽을래? 이렇게 뭐지? 예. 내가 전자 버릴 테니까 가져가라. 내가 뭐라고 할까? 네. 어쩔 수 없어. 쪼렙이야. 그죠? 그래서 아연도 전자를 2개 버립니다. 2개 버려서 2+로 이온화가 돼. 전자 저 2개 누가 가져가? 구리 이온이 가져가서 얘는 뭐가 되겠어? 다시 구리로 석출되겠죠. 얼마나 아양이 심하냐면 구리로 석출되면 붉은색 원자가 되거든. 아연 표면에 붙어가지고 아연 표면에 따다다다다 붙어가지고 붉은색 구리가 석출됩니다. 자, 그런 실험이야. 그걸 이제 그림으로 볼게요. 봐봐. 방금 얘기한 게 바로 이 실험입니다. 자, 처음에 등장하는 게 구리가 들어있는 황산 구리 수용액. aqueous라는 수용액이 있으니까 여기 뭐가 들어있다? CuE+와 SO4E-. 뭔 소리야? 구리가 전자 2개를 누구한테 주고 꿈을 이룬 거야? SO4한테 주고서 꿈을 이루고 있는 거야. 잘 살고 있었어. 이때 기억해야 될 게 뭐다? 구리 이온의 색깔이 뭔 색깔이다? 푸른색을 띱니다. 구리 이온의 색깔이 푸른색이야. 그래서 이 푸른색의 수용액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누구님을 넣으신다고? 정확히 아연님을 넣으시죠. 아연님을 풍덩 넣으시면 어떻게 돼? 아연이 구리 이온을 불러서 뭐 하는 짓이야? 가져가야지 퉁퉁 줍니다. 그럼 구리 이온은 전자를 받아서 구리로 이렇게 석출됩니다. 구리로 석출돼서 아연 표면에 땅땅땅땅땅땅 빨간색으로 달라붙고 있는 모습이에요. 구리 이온이 자꾸 사라지고 구리로 바뀌니까, 구리 원자로 바뀌니까 푸른색이었던 수용액의 색깔은 점점 투명하게 옅어져 갑니다. 푸른색이 옅어진 거 보이죠? 푸른색이 옅어진 이유는 뭐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구리 이온이 사라지기 때문인 거야. 누가 튀어나오겠어? 아연이 이온 상태로 튀어나오겠죠. 맞나요? 근데 아연의
전하량과 구리의 전하량이 어때요? 같죠? 아연이 하나 퉁 튀어나올 때 구리 이온 하나가 사라지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전체 수용액에 들어있는 양이온의 개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합니다. 양이온 하나 튀어나올 때 양이온 하나 들어가니까 전체 양이온 수는 변함이 없어. 이건 이해가 되죠? 근데 한 발 더 물러서 모두 물어본다? 이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수의 변화를 물어봐. 양이온이 아니라 전체 이온수 모두 고려하라는 거야. 음이온도 고려하라는 거야. 음이온 누구밖에 없어? SO4E- 보여? SO4E-는 뭐하고 있을까? 구경만 하고 있는 거야. 지들끼리 전자 주고받고 있잖아. 나는 신경도 안 써. 그죠? 음이온의 개수는 변함이 있어 없어? 전혀 변함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양이온수 변함 없고 음이온수 변함 없으니까 전체 이온수 변함이 없는 겁니다. 양이온수만 변함이 없는 게 아니라 전체 이온수도 변함이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화학 반응식이에요. 그래서 누가 전자를 버리고 구리가 전자를 얻어가니까 환원된 거고 아연은 전자를 버렸으니까 산화된 거죠.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산화되고 누가 환원되는지에 대한 내용이야.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이온수의 변화가 없는데 이제 이온수의 변화가 있는 걸 좀 살펴볼게요. 봐봐. 밑에 겁니다. 자, 누가 놀고 있었냐? 여기 질산 수용액입니다. 은 플러스와 질산 1-가 녹아있는 상황이야. 은! 칼카나마 아라철리 준합수 9 수은 은! 구리보다도 뒤에 있는 놈이야. 은이. 걔가 꿈을 이루고 하하하하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누구님이 들어오신다? 아까 당했던 구리님이 들어오셔. 구리가 쿵 들어옵니다. 은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2단계 선배님이 들어오시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전자를 가져갈 수밖에 없어. 구리가 전자를 뿌립니다. 구리는 전자 몇 개 버리죠? 2개 버려. 구리가 전자 2개를 버리는데 전자 2개를 버리는데 여기 녹아있는 건 은 이온이죠. 은 이온은 전자 몇 개밖에 못 가져가. 하나밖에 못 가져가. 1 플러스니까. 그래서 구리가 뭐라 그래? 야, 친구 한 명 데리고 와야겠다. 전자 2개 가져가려면. 그래서 은 이온이 2마리가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죠? 전자 주십시오. 퉁퉁 전자 줘서 은 이온 2마리가 은으로 H죠. 은으로 속출됩니다. 은으로 속출돼서 이게 탕탕탕탕 구리 표면에 달라붙게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구리 이온으로 하나가 이거 하나야. 구리 2 플러스 이온 하나가 튀어나올 때 은 이온 2마리가 사라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양이온 하나 튀어나올 때 또 다른 양이온 2개가 사라지는 거니까 전체 양이온 수는 점점 감소되겠죠. 양이온 수가 감소되면 전체 이온 수도 감소되겠네요. 왜? 음이온은 일정하니까. 맞죠? 전체 이온 수를 물어보든 양이온을 물어보든 이온 수가 감소한다는 것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가 구리 이온으로 자꾸 튀어나오니까 수용액의 색깔은 점점 푸른색으로 변해가겠네요. 그죠? 그래서 점점 푸른색으로 자꾸 변해가고 있는 모습이야. 누가 산화되고 누가 환원되는지 분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 한 개 더 해볼게요. 우리 칼카나마 쭉 쓰다 보면 준합수 나오죠. 수. 준합, 수, 구, 수은, 은, 백금 이렇게 나오잖아. 수소가 여기 왜 들어가 있을까? 수소는 금속이 아니잖아. 비금속이잖아. 근데 왜 넣어놨어? 수소가 들어간 용액을 기준으로 반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으로 물, H2O, 염산, HCl. 그 H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많단 말이야. 여기는 HCl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HCl. 염산 수용액을 준비합니다. 염산 수용액은 AQS니까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막 떠다니고 있는 거야. 얘가 꿈을 이루고 떠다니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누구님을 넣으신다? 저 앞에 있는 마그네슘님을 풍덩 넣는 거야. 어떻게 돼요? 마그네슘이 전자를 버리겠지? 마그네슘의 전자를 퉁퉁 2개를 버리면요. 수소 이온이 얘가 버린 전자 2개를 가져가서 수소 원자가 될 거 아니야?
원자는 너무 불안정하기 때문에 둘이 결합해서 뭘 이루고 수소 분자를 이루어서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HCl에다가 마그네슘을 넣으면 수소 기체가 부글부글 발생하면서 이 마그네슘이 녹아버리는 거야. 우리 옛날에 산 배울 때 염산이라는 산은 금속과 반응하여 뭘 발생시킨다? 수소 기체를 발생시킨다. 그게 이것 때문에 수소 기체가 발생되는 겁니다. 이 안에도 산화환원 반응이 들어있다라고 말하는 거야. 마그네슘은 산화된 거고 수소 이온은 환원된 거죠. 수소 이온이 환원된 거죠. 그래서 수소 기체가 발생되게 되는 겁니다. 누가 산화인지 환원인지 분명히 찾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마그네슘 이온이 하나 튀어나올 때 수소 이온 2마리가 사라지죠. 전체 양이온수는 감소에 늘어나요. 감소하겠죠? 전체 양이온수 감소돼야죠. 맞죠? 이건 전하량의 차이 때문에 양이온 하나 튀어나올 때 양이온 2개 사라지니까 전체 양이온수는 감소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그네슘 요 조각, 다른 말로 마그네슘 리본이라고 표현하게 돼요. 마그네슘 리본의 질량은요. 자꾸 감소되겠죠. 이온으로 튀어나오니까. 그죠? 마그네슘 리본의 질량은 점점 감소가 될 겁니다. 오케이, 그런 것들 할 수 있으면 되겠네요. 수소가 들어간 이유가 그거구나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3번, 2번까지예요. 3번까지다. 3번까지 내용이 오늘 목표량이고요. 문제는 풀어볼게요.